상당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의 발가락을 누군가 꽉 물었습니다. 이른바 복면 족제비 사건, 땡땡대 족제비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아니, 물 게 없어서 발가락을 뭡니까?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근데 이게 족제비가 진짜 족제비가 아니라 지금 사파에 나왔던 것처럼 손수호 변호사님, 이거 사람이에요. 여학생 발가락 깨물고 도망. 캠퍼스 나타난 이른바 쪽제비. 이름을 바칠 수 없지만 이 대학교 학생들이 본인들 대학교 이름을 따서 땡땡대 쪽제비 사건이라고 좀 회자되고 있는 사건인데, 지난 3일 오후 6시에 서울의 한 대학교의 캠퍼스,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예요. 캠퍼스에서 학교 캠퍼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 캠퍼스 참 아름다워요. 재학생 김모 씨, 23살 여성이, 자 보세요, 휴게 공간에서 저렇게 또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뭔가가 지금 빠르게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 미상의 남성이 여학생의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마치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쪽제비처럼 입으로 꽉 깨물었다. 아야! 쪽제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학생이 처음에. 그런데 깜짝 놀란 여학생이 놀라서 발버둥 치자 황급히 누가 도망가서 봤더니 쪽제비가 아니라 웬 남자다. 급하게 112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발가락 상처를 치료했어요. 사건 발생 후 일명 땡땡대 족제비 사건으로 재학생 및 온라인상에 빠르게 전파됩니다. 여학생 김 씨의 어떤 진술을 들어볼까요? 뒤에서 미친 듯이 달려와서 밑으로 엎드려서 발을 물었다. 가해자의 발견했을 때는 이미 발이 물린 상태였다. 엄지 얼마나 이게 빨랐냐면 물리고 나서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상착의도 지금 나왔습니다. 20대 초중반 남성, 170cm 정도의 키, 보통 체격, 범행 후 검은 마스크를 쓰고 도주, 흰색 민무늬 티셔츠, 검은색 긴 바지 입은 상황.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이 쪽제비가 안 잡힌 상황인데, 오 교수님, 아니 뭐 이런 사건이 좀 지저분하네요. 발가락은 뭡니까?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요즘에 인구도 자꾸 줄어가는데 왜 저 이상한 취향을 가진 그 인간들이 늘어나는가 좀 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예.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그 공격 대상을 여대생으로 만들어 놓고 예. 신속하게 목적을 달성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해 버렸어요. 계획범죄다. 계획범죄죠. 그런데 이제 이 계획범죄인데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이게 금전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고 성적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데 이거는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겁니까? 네, 성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습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시간적 기습, 장소적 기습, 그리고 방법적 기습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방법을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발을 물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지금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예. 그 중에서도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도 않는 부위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아마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상대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발을 물면 상대가 얼마나 놀랄까? 그리고 내 작전이 성공할까? 이 반응이 어떻게 보일까라고 나름대로 환망공상을 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범죄 심리 중에서 특이한 예. 것에 집착을 하는 성도착증 중에서 신체 일부에 집착을 하는 신체 부분 도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신체 부분 도착증.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신체 중에서 특히 발에 집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남성이 그런 신체 부분 도착증 중에서도 발에 집착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는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관련 뉴스를 보면서 자기 행위를 회상하고 혹시 경찰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흥분 속에서 몸을 떨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뭐 이게 이제 성도착의 일환인지 여부는 좀 일단은 피의자를 잡고 나서 좀 조사를 해봐야 확정할 수 있는 단계일 것 같은데, 일반적인 어떤 범죄 심리로서 좀 분석을 해주신 건데,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발가락을 물고 도망갔는데 이거 붙잡으면 이건 어떤 처벌 받습니까? 일단 경찰은 지금 폭행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행 혐의. 예. 굉장히 경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예.
그런데 또 폭행 후에 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폭행치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폭행치상. 좀 전에 교수님께서 범죄학적인 관점에서 성범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이거는 성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강간은 아니라 이제 강제 추행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예. 강제 추행에서의 그 추행이라는 게 물론 당연히 그 가해자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강제 추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한 그 별개로 어떤 부위에 대한 폭행 행위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자에게 있어서 성적인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위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까? 네, 따라서 강제 추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범죄가 있었던 장소가 대학교 건물 내입니다. 그렇죠. 건물 내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는 아닐지 몰라도 건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에 이런 행위를 했다면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조물 침입 후에 이제 강제 추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 법정형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기징역도 돼요. 네, 물론 행위 자체가 그 정도까지 그 정도 처벌이 가능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법정형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처음이겠느냐?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이렇게 굉장히 대담한 행위를 했는데 다른 발가락도. 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다른 건물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일 수 있다. 이게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이 된 이상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가 있다면 이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족제비 빨리 잡아야겠어요. 족제비가 지금이라도 좀 빨리 사과하고 피해자를 만나서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촉구합니다.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